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문지기 선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준비하실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요 진단비예요. 그렇다면 중요 진단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암 진단비, 뇌 관련 진단비, 심장 관련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진단비라고 합니다. 요즘은 추가적으로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를 같이 가입을 하는데요.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뇌 관련, 심장 관련 진단비에서 알아볼 건데요. 이 두 녀석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고객님들한테는 되게 머리 아픈 담보예요. 보장 범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은 뇌 진단비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심장 진단비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완전 틀려요. 왜냐? 보험사는 질병 코드라는 걸로 보험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병 코드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틀려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뇌는 어떤 보장이 좋을까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뇌출혈이죠. 뇌출혈 진단비 같은 경우엔 예전에 보험을 준비하셨거나 아니면은 생명보험사 쪽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뇌출혈 진단비를 거의 다 갖고 계세요. 뇌출혈 진단비에서는 I60부터 I62라는 질병 코드를 보장을 하고 있어요. 총 세 가지네요. 작아 보이죠? 이것보다 더 큰 보장을 갖고 있는 거는 뇌졸중이라는 건데, 뇌졸중이라는 거는 I61, 62, 60 이 세 가지를 보장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63, 65, 66 총 6가지 보장을 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I63이라는 뇌경색증이라는 질병은 뇌 발병 1위의 질병이에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진단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을 준비하기보다는 뇌졸중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뇌경색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봐야겠죠. 뇌경색증이란 뇌 혈관이 막혀갖고 해당 부위의 뇌가, 그러니까 혈관이 괴사를 하는 거죠. 아주 위험한 질병이에요. 이러다가 터지면은 뇌출혈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으로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뇌졸중보다도 더 좋은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래. 뇌졸중보다 더 좋은 담보가 있어요. 그건 바로 뇌혈관 질환이라는 건데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I60부터 I69까지 거의 이제 심장이래. 거의 뇌 쪽에 관한 질병 코드는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뇌졸중과 차이를 보면 뇌졸중은 6개의 질병 코드를 보장을 하지만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10개의 질병 코드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 코드 중에서도 1위는 뇌졸중하고 뇌혈관 질환 둘 다 동일하게 보장이 됩니다. 뇌경색증 이거는 동일하게 보장이 되지만 2위와 3위에 있는 I67, I69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에서 보장이 안 돼요. 뇌졸중에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에서만 보장이 되니까 뇌혈관 질환을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를 할 때 뇌혈관 질환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을 뇌졸중으로 보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세요. 근데 현실적이지 못해요. 이상적인 거하고 현실적인 건 차이가 있겠죠. 현실적으로 뇌혈관 질환 보험료가 뇌졸중의 2배예요. 그러니까 뭐 뇌졸중 1000만원 준비하고 뇌혈관 질환 1000만원을 준비를 했는데 뇌졸중은 5000원이야. 근데 뇌혈관 질환은 10,000원이네. 아씨, 겁내 비싸네. 그렇다고 막 무리해서 뇌혈관 질환을 막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도 가장 많이 발병이 되는 뇌경색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 못해도 뇌졸중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질병 코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그 보장 여부가 적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진단별 보장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빨간색 원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X는 안 되는 거겠죠. 자, 왼쪽에 보시면 1, 2, 3이라고 되어 있어서 I63, I67, I69. 아까는 질병 코드로만 제가 나열을 했지만 여기에는 자세한 그 질병명도 있어요. 같이 보시면 되고요. 뇌경색, 기타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이 세 가지가 1, 2, 3인데 이거에 대한 1, 2, 3위의 비율을 합해보면은 78%예요.
이 총 10가지의 진단명이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78%를 차지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뇌혈관 질환을 준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하면 좋아요. 여유가 되면 무조건 하세요. 여유가 되면 하면 좋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뇌졸중을 그 다음에 준비를 하세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을 무조건 준비를 하세요. 뇌졸중은 그나마 내가 뇌 쪽에 대해서 최소한 가져가야 될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은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로 보장을 잘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을 보완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이 담보들을 삭제하거나 없애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보완만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의 진단 보장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심장도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명이 있고요. 진단 담보가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 담보가 있고요. 여기에는 I21, I22, I23 세 가지를 또 보장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거보다 당연히 좋은 게 있겠죠? 네,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건데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거는 I20부터 I25 6가지네요. 아까 그거보다 2배가 많죠? 급성 심근경색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요.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더 좋아요. 왜냐? 심장질병 발병 1, 2위에 해당하는 협심증,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만 보장을 하고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꼭 준비를 해야 되고요. 협심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급성 심근경색을 준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라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무조건 준비를 최대로 합니다. 왜냐? 허혈성 심장질환은 뇌혈관 질환처럼 비싸진 않거든요. 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세요. 그럼 질병 코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 2위 I20, I25. 자,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는 보장을 하고 있는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의 진단 비율이 89%예요. 나머지 4개가 11%를 쪼개먹고 있대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준비를 해야겠죠? 인정? 네, 준비를 꼭 하세요. 여기까지가 뇌하고 심장에 대한 보장 범위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렇게 질병 코드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보험사는 질병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이 났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질병 코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질병 코드가 더 많이 확보가 된 담보가 더 좋은 담보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왜 비싼 담보만 추천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사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는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2대 질환으로 재작년 2017년도 기준으로 2대 질환으로 병원에 진료를 보러 오셨던 분들, 그분들을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 급성 심근경색 한번 볼게요. 급성 심근경색을 보시면은 별로 많지가 않죠. 해봤자 75세 이상 넘어가야지 28,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을 볼게요. 20대부터 어마어마해요. 4,000명, 10,000명, 4만명, 15만명, 1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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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만명.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늘긴 하지만 처음 20대부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네요. 그리고 자, 뇌 쪽 같은 경우엔 뇌출혈, 뇌경색증, 기타 뇌혈관 질환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뇌출혈은 건너뛰고요. 뇌경색증 보겠습니다. 20대부터 뇌경색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꾸준히 올라가다가 50대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높아지네요. 그리고 75세 이상이 되면 20만 명이 우박하네요. 뇌혈관 질환을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을 보시면은 20대부터 많아요.
3,000명, 8,000명, 25,000명, 75,000명. 이때까지는 50대까지는 뇌혈관 질환이 더 많은데 6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뇌경색이 더 많아지긴 하지만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싸더라도 뇌혈관 질환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는 보험사에서 그만큼 지급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이 병원에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갔다면 이 중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다음번에는 각 보험사에 암내 심장 진단비를 구성했을 때 연령대별로 어떤 구성이 나오고 그리고 얼마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는지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